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9월 9일 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이번 주는 살짝 좀 날씨처럼 우중충하고 애매할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이번 주는 조금 설렁설렁 특별한 게 없다면은, 만약에 이제 뭐 지수 투매가 좀 과하게 나온다, 그런 구간은 이제 고민을 좀 해볼 것 같기는 한데, 그렇지 않다면 뭐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그렇고, 뭐 테마가 좀 적극적으로 결국 시황을 이기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나. 자, 그래서 이제 금요일 미국 증시가 2.5% 정도 하락을 했고, 자연스럽게 뭐 반도체 쪽 이렇게 와장창 좀 깨졌어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나머지,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 뭐 구글, 메타 등등. 그리고 지금 시황에선 가장 중요한 건 계속 엔비디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어디쯤에서 멈추는지 한번 계속 좀 추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얘가 FOMC 전후에서 이제 조금 뭐 돌려주든 저점을 좀 형성을 하든 그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FOMC가 아직은 좀 남았죠. 19일이다 보니까 일주일하고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 연휴 지나고서 이제 바로 FOMC이긴 한데, 그때 흐름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종목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누가 국장하냐? G20에서 꼴찌. G20에서만 꼴찌일까요? 다른 곳들 찾아보면은 더 밀려날 수도 있는, 전쟁하는 국가보다 더 밀린 코스닥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짐 싼다는 개미들. 그리고 미국 고용 식었지만 침체는 아니다. 월가가 과연 9월 FOMC에서 이제 0.25냐 아니면은 B컷 0.5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을 해 두는 건 필요할 것 같고, 0.25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일단 뭐 또 가봐야 아는 거고, 0.5를 하면은 그게 그냥 시장에서 금리나 화끈하네, 기다렸어, 0.5 그래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0.5 팍팍 해야지, 금리 팍팍 낮춰야지, 이렇게 좋게 받아들일지, 아니면은 야 잠깐만, 금리 인하를 원하긴 했는데 0.5? 좀 과한데? 이거 경기 침체가 그만큼 심하다는 건가? 이거 조금 무서워, 이렇게 해석을 할지, 그거는 그때 가서 좀 봐야 되고. 자, 요 진땡땡, 금투세 폐지하면 주가 오르냐. 기득권자들의 궤변이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결국 기득권자에 속해 있거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여든 야든 그냥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뭐 이러는 사람들조차 다 기득권자예요. 최소한. 그래가지고 기득권자들이 저런 소리를 하면 기득권자가 기득권자 보고 궤변이 기득권자들의 궤변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좀 막막하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요거는 요때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죠. 그리고서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당내 이제 최고 위원 두 분이 뭐 좀 전화를 줬고, 한 분은 금투세 시행하면 안 될 것 같다, 한 분은 현 상황에 대한 염려와 고뇌, 그러면서 점점 이제 움직임들이 조금씩 의견에 설득이 된다. 금투세는 뭐 유예든 폐지든. 그래가지고 지금 뭐 금투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모두 기득권자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애초에 주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이제 막 왈가왈부하는 게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뒤에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우리나라 시장의 뭐 이제 고유의 리스크, 세계 시황이 밀리는 것과는 좀 별개로 더 밀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게 해소되면은 그래도 세계 증시 조금 밀리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지금 우리나라가 낙폭 과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단기적으로라도, 중장기는 결국 흐름을 따라가요. 큰 줄기에서. 근데 이제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이전보다는 좀 더 좋은 시장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자, 그다음에 이제 주간 일정. 오늘 뭐 위고비 국내 출시 일정, 뭐 가격 공지 예정. 위고비가 노보노 디스크 거였죠? 이쪽이 왜 헷갈리네요. 노보노 디스크. 해가지고 이런 거는 좀 찌라시성이긴 한데, 혹시나 뭐 출시 이런 것들 공지 나오면은 관련 주들, 위고비 관련해서는 이제 뭐 비만 치료제 이쪽 펩트론, 라파스, 블루엠텍, DXVX, 대봉LS, 인벤티즈랩, D&D 파마, BNC 3000당, 이런 것들이 비만 치료제에 좀 키워드 엮이는 애들이고,
그리고서 화요일 애플 아이폰은 16 등 신제품 발표 예정. 그리고 지금 16에 아마 AI가 이번에는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픈 AI 애플 협업 그 키워드로 좀 엮을지. 그래서 AI 관련해서는 폴라리스 AI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SP 소프트, 이스트 소프트 이 정도로 보면 되고, 차트에서는 뭐 좀 뚜렷하게 포인트가 있진 않아요. 이미 기술적인 반등 같은 걸 막 지지고 볶고 내려가고 거기서 또 오르고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자, 그리고 수요일 오전 10시 또 요거는 시간 있으신 분들은 좀 볼 필요는 있지 않나. 트럼프랑 해리스 첫 TV 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이고 CPI 밤에 발표. 그리고 9월 12일은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만기 내마녀의 날이고, 민주 지역화폐법 본회의 처리 예정. 그래서 지역화폐 관련주들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뭐 엄청 큰 이슈는 아닙니다. 이전에도 좀 여러 번 반복이 됐었던.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탁 튀나 그거 정도 볼 것 같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이제 PPI, 금요일로 넘어가면은 유럽 종양학회, 이렇게 좀 볼 게 다다다다다닥 좀 있어요. 그리고 9월 초에 웨어러블 로봇 삼성 보핏 출시한다고 했는데 살살 이제 초가 좀 넘어가고는 있습니다. 보핏이 진짜 오래 딜레이 되기는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뭐 보핏 출시한다 하면 인탑스, SBB테크, 뭐 이렌시스, 에브리브,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의 로봇 관련 주들 한 번씩 좀 튀는지. 자, 그리고 뭐 FOMC 금리 인하 요게 이제 이번 달 가장 중요하고, 민주당 금투세 토론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황에 좀 영향 미칠 수 있는 요거 두 개도 좀 지켜봅시다. 그리고 미국 생물보안법 카운트다운 다음 주, 이번 주 중에 좀 하원서 표결 예정이다 뭐 이런 식의 뉴스들이 좀 있기는 하던데, 이게 외신 뉴스 건너가지고 좀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첨생법 관련 주들, 바이오 관련 주들, 요건 뒤에서 같이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미중 갈등, 이게 또 중국을 결국 규제하고 하는 게 타겟팅이다 보니까 뭐 미중 갈등으로 중국에서는 또 어떤 무기를 좀 들고 나오나. 그리고 이게 증시가 안 좋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놀자 나스닥 상장 내년으로 미룬다.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야놀자 관련해가지고 뭐 시장에서 뭐 메인으로 부각되진 않았다 보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나스닥 상장을 일단 내년으로 미룬다. 그리고 IPO 빅보이 온다. K뱅크, 더본코리아 상장 스탠바이. K뱅크 같은 경우 지금 관련주로 브릿지텍이 몇 번 움직였었죠.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K뱅크 상장 관련 주인데, 얘랑 이제 더본코리아 상장에 대해서 뭐 오래 한다고는 하지만, 증시가 이러면은 얘네가 신규 상장을 할지, 증시 안 좋으면은 신규 상장 딜레이 되는 상황이 꽤 많습니다. 결국 저 신규 상장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와 우리 이렇게 해서 커질 거야 이게 아니라, 신규 상장을 해서 시장에서 자금 수요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장외 투자자들 엑시트 하기 위한 그런 창구라고 보시면 돼요. 신규 상장을 통해서 진짜 뭐 회사를 막 더더더 이런 것보다 장외에서 투자한 사람들 이제 좀 손쉽게 개인들한테 물량 넘길 수 있는 게 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제일 편하죠. 상장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물량 살살살살 녹여내면은 개인들이 그 또 사는 사람들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최근 신규 상장은 좀 시가 뭐 개뻥튀기 이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하는 건데, 요런 거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번 주 중에 이제 토큰 증권 개정안 뭐 이제 좀 재발이 한다 요게 좀 있었고, 증권사들 법제화, 토큰 증권 법제화 속도 내니까 증권사들 이제 분주해졌다. 해서 미래에셋 증권은 뭐 작년에 뭐 ST 워킹그룹 실무협의체 토큰 증권 이런 것도 있고, 하나증권도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에 조만간 STO 거래태 그런 걸 좀 신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술품 거래, 그 다음에 대신증권도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가, STO 관련해가지고 지금 증권사들은 결국 수수료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먹거리 구간이어서 막 해서 뭐 하나씩 좀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STO는 금요일날 또 강했었고, 저번 주 그래도 좀 반짝반짝 했었죠. 핑거, 갤럭시아, 머니트리, SM, K옥션 얘네들이 시세 주고 지금 시간에 좀 밀려 있습니다. 해가지고 뭐 4%, 뭐 2%, 3%대 지금 밀려 있기는 한데, 이 종목들은 그래도 좀 볼만한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분봉에서 이 변동이 좀 괜찮거든요. 시세 주고 밀렸다가 슈팅 주고 밀렸다가 또 횡보하다 슈팅 주고 밀렸다가 슈팅 하고서 밀리면은 또 슈팅, 그러면서 이제 계속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종목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해가지고 일단 STO가 요번 주 재발이 이게 이제 좀 가장 메인 기대감이지 않나.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계속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는 트럼프 빈종이와 펜 만들고 11일 트럼프 해리스 진검승부. 그리고 트럼프는 계속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에는 관세 100% 해가지고 딱 지금 그거죠. 결국 트럼프는 자신들의 패권을 지키고 싶어하는 자국 우선주의, 이게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생각했을 때 넘기면은 결국에는 트럼프가 되면은 진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휴전에 대해서, 휴전이든 뭐 중전이든, 왜 트럼프는 이런 거 결국 우선주의거든요. 자국 우선주의. 뭐 옆에서 모르는 사람이 좀 굶어서 막 쫄쫄 굶어도 우린 관심 없어. 지금 내 가족부터 챙겨야 돼. 그리고 이게 지금 세계 시황이 다, 경제가 다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랑 해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지율 뉴스들은 뭐 1% 차이 난다, 2% 차이 난다, 조금 뭐 엄청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는 당연히 투표해보면 뭐 결과 확 뒤집힐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트럼프 포지션 기억은 해두시고, 그리고 해리스 미국 거물급 CEO 90명, 트럼프보다 해리스 지지 공식화. 그래서 해리스랑 트럼프 뉴스들 뭐 좀 계속 존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 대선 관련 주들이고, 미 대선이 11월에 있고 이번 주에 좀 토론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바이오 오성첨단 소재 화일약품, 에머리지는 좀 안 좋은 뉴스들 계속 있어요. 이런 것들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에머리지도 결국 저는 상패 들어갈 확률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세 차례 밀린 CB 발행, 인수자, 자금 능력 불투명하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현대약품, 명문제약, 나머지 관련주들, 해리스 관련주들이고, 트럼프는 재건 위주로 좀 보면 되겠죠. 차트를 보면은 좀 더 밀리고 싶어 하지 않는, 엄청 잘 버티고 싶어 하는데 결국에는 지수 하태 이제 떠밀려서 밀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한번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원전은 뒤에 중순 체크 방문하는지. 그래서 이번에 한전산업이 좀 대장급으로 반짝하고 조정 나오더니 한번 또 움직임이 있기는 했는데, 요거랑 이제 우리기술 요 정도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는 지금 엔비디아 포지션, 엔비디아가 어디서 좀 저점을 형성해 줄까, 그거랑 같이 엮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흐름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이 많거든요, 시장 대비해서. 그래서 하반기 금리나 미국 대선 첨생법, 그 다음 뭐 각종 개별 재료들, 그리고 살 빠지는 줄 알았더니 노화까지 늦춘다, 기적의 약. 그래가지고 거의 비만 치료제가 만병통치약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위고비 이제 우리나라 좀 상륙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아직 일정이 좀 확정되진 않았는데 10월달 계속 출시에 대한 좀 찌라시 뉴스는 계속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미국 항암제 허가 도전 제2의 유한양행 누구냐. 일단은 항암제 허가 도전은 HLB 요거겠죠. 그래가지고 바이오는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알테도 상당히 지수 대비해서는 좀 강하게 버티는 편이고, 3천당, 그 다음에 이제 그 첨생법 관련해서 바이넥스, ST팜, 이런 CDMO들, 그리고 유한양행 시리즈. 자, 그 다음에 셀트랑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각보다 진짜 잘 버티거든요.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첨생법 대장인데, 등치가 커가지고 이제 바이넥스가 좀 더 끼가 좋은 편이고, 삼성바이오도 로직스도 위탁 생산 그냥 신고가 주면 어슬렁어슬렁 계속 좀 춤추고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서 그 외에 뭐 HLB 시리즈는 좀 건드리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높은 자리다 보니까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좀 잘 안 밀리고 버티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좀 다양하게 비만까지 관련 주들 수급 들어오거나 하면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유한양행은 그래도 시장 주도주여서 그런지 관심이 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우가 유한양행이랑 맞물리면서 끼가 상당히 좋은 편이죠. 해가지고 유한양행 시리즈들. 자, 그리고 대왕고래는 저번 주에 이제 입찰 공고 뭐 그게 좀 안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사업이 진행이 좀 딜레이 되나 싶었지만, 결국에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게 이제 비공개로 진행 중이라고 하고, 그리고 대한고래 보러 해외 석유사들 또 온다. 석유공사 9월 달에 2차 로드쇼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계속 있어요. 뭐가 대한고래 추석 지나면은 첫산 밑그림 나온다. 그다음 초기 투자하겠다라는 의향을 갖고 있는 메이저 기업도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있어가지고 대한고래 관련 주도 좀 과하게 밀린 느낌이 슬쩍 있기는 하거든요. 특히 거래대금 없이 이틀 연속 거의 20% 가까이 민 종목들도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 종목들 위주로 대한고래도 이런 재료들 붙이면서 또 반짝반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좀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테마이지 않나.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는 애들이 몇 개 있기는 한데, 일단 화장품 쪽이 종목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움직임이,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애들은 신고가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죠. 해가지고 요것과 뭐 VT 실리콘2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 이번에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가를 또 다시 한번 반짝했는데 외국인이 신나게 팔기는 했어요. 그래도 또 다시 요 구간 버티면서 좀 꾸역꾸역 움직이나 추세 자체가 엄청 강력하기는 하죠. 자, 그래서 뭐 화장품주 있고 뭐 바이오에서 몇 종목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지수 대비해서 좀 강한 것들. 그 다음에 시장이 잡스러우니까 개별주들이 막 움직입니다. 셀루메드 이런 애들은 지금 뭐 그냥 미친 척하고 대놓고 해먹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얘도 기업이 멀쩡하지 않아요. 얘도 결국에는 마무리는 상패나 뭔가 기업이 망가지는 걸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지금 그냥 대놓고 해먹는 그런 움직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좀 돈쏠림 보여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샤페론, 대봉LS 이런 이제 개별 이슈들, 그리고 얘는 뭐 또 비만 치료제도 엮여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나쁘면은 해치테마, 신라섬유, 코데즈 컴바인, 양지사 이런 것들부터 해서 지금은 좀 폭넓게 보는 것보다는 시장 이번 주는 계속 당일 추이, 수급, 미국 선물 이거 엄청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지수는 저점을 이탈을 한번 만드나 안 만드나 여기가 이제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저점 주변 아침에 이제 또 개파락하고 시작하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야간 선물 마이너스 2.2%였고 개파락을 하고 시작할 텐데 코스닥도 당연히 따라서 얘는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좀 공포감으로 투매식으로 한번 좀 훅 하고 밀렸다가 거기서 뭐 좀 또 윗골이 다는지.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좀 과매도 구간 다시 들어서기는 했어요. 한 달 정도 기술적인 반등 나오고서 바로 들어서는 자리여가지고 이런 거는 또 공포 아직 좀 만연하긴 하거든요. 시장의 그 투심이 안정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죠. 엄청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이탈하면 순간적으로 탁 하고 더 밀리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는 사실 데이 트레이딩으로는 그렇게 좀 눈이 가는 종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잡스러운 애들이 많이 움직여요. 뭐 ICTK, PPI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냥 실시간 종목 상위권에서 뭐 좀 노는 애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 외에 차라리 조금 호흡을 다음 달이나 뭐 이번 뒤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좋은 종목이 지수 따라서 하락을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까지 힘든 장이 이어질지 미국 선물 좀 잘 보시면서 대응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하락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예견은 돼 있던, 예상은 되던 그런 하락인데, 요번에 이제 돌리고 엔비디아 플러스 9월달 들어서면은 추석 연휴 앞두고서 일단은 첫 주랑 둘째 주 그때는 좀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때는 시장이 좀 안 좋을 확률이 높다.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도 항상 반복됩니다. 추석 연휴가 올해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9월이 올해만 있는 게 아니죠. 내년에도 또 반복될 거고 내후년에도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복되는 흐름에서 보통은 좀 이제 내가 완급 조절, 관망할 때랑 적극적으로 매매할 때 이거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수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줬다면은 어느 정도 좀 덜어낼 종목들은 좀 덜어내는 그런, 내가 만족할 만큼 본전까지 않아도 지수가 결국 여기서 올라왔는데 이만큼 올라왔는데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내가 본전이 뭐 어떤 종목이 요쯤인데 지수가 이쯤 올라왔어. 그럼 조금만 더 올라오면 돼. 그냥 냅둬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내 종목이 아직 본절까지는 좀 안 왔네. 근데 이거 좀 시장이 결국에 못 가고 막 허우적거리는 게 보이면은 조금 잘라내는 그런 게 이제 좀 올바른 대응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대응이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해야 고민을 많이 해야 이제 대응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아씨 이거 뭐 본절 안 오고 손절 치는 거 싫어. 외면하면 할수록 대응은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 오늘 좀 힘든 시장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시장 유동성 좀 살아나거나 할 때까지 그리고 장중에 적극적으로 매매할 종목이 조금 드물기는 한 것 같아요. 또 오늘 갑자기 뭐 주도주급으로 뭐가 하나 튀어나올진 모르겠지만 최소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좋은 종목으로 압축하는 그런 좀 더 힘을 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